지금부터 기출문제 1의 제1작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위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엑셀을 열고 저희는 지금은 USB에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장하기 파일명은 Ctrl S라고 했고요.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여러분 USB를 클릭하시고 ITQ 엑셀 폴더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에 기출문제 1회라고 작성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저희는 총 시트를 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표시를 2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엔터 시트 2에다가 대고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엔터 시트 3에다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해주시고 엔터를 해주신 다음에 시트 3개를 만드신 후에 이름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실 부분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A열의 너비가 날씬해요. 이 A열의 너비를 1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A열의 너비 1과 글꼴 굴림의 12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열의 너비 1과 모든 데이터 서식의 굴림의 11은 이 시트 3개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 시트 3개에다가 그룹화를 해서 A열의 너비를 1로 해주고 글꼴을 굴림이 11로 지정을 할 건데 먼저 이거를 그룹화 하실 때는 제1작업을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제3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3개의 시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잡혀집니다. 그리고 제목 표시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정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3개의 시트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적용하고 싶은 거를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할 거니까 A를 클릭하시고 A열을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열너비 클릭 그리고 열너비를 1 확인을 눌러주시면 3개의 시트가 A열의 너비가 1이 되었고요. 모든 데이터 서식은 A와 1 사이에 네모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워크시트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럴 때 홈 탭에 여기 글꼴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굴림이라고 써주시고 엔터 해주시고 여기 11로 잡혀져 있죠? 그러면 모든 워크시트가 3개의 시트가 A열의 너비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서식이 굴림의 11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시트를 그룹을 해제하셔야 돼요. 시트의 그룹을 해제하실 때는
이 시트 눌러져 있는 시트를 한 번씩 3작업, 2작업, 1작업을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워크시트의 그룹이 풀렸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제목 표시줄에 해당하는 곳에 그룹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작업 시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작업에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여기 1행부터 3행을 25로 행 높이를 줄 거고요. B10부터 J10까지의 열너비를 13을 줄 겁니다. 자, 1작업에 1행부터 3행을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 높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행 높이를 25로 잡아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B10부터 J10까지 B10부터 J10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를 해주시고 열너비 13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열너비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표, 그 다음에 여기를 한꺼번에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넣고 나서 글씨를 작성해 줄 겁니다. 먼저 셀 주소가 B4부터 J14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범위를 B4에서 J14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엑셀에서 테두리는 홈에 글씨체 밑에 이게 테두리고요. 먼저 첫 번째는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안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5에서 J12까지 이 부분이 외곽이 또 두꺼운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B5부터 J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홈에 여기 테두리라고 했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 B13에서 D13, B14에서 D14, F13에서 F14, G13에서 I13을 한꺼번에 병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B13에서 D13을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부터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여기 범위를 잡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B14에서 D14를 드래그, F13에서 F14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G13에서 I13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키보드에서 손을 떼신 후에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병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F13과 F14 셀에 대각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가서 하냐면은 셀 서식 가서 합니다.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키보드를 잠깐 꺼낼게요. 컨트롤 1은 이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 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를 클릭하고 F13과 F14를 클릭하고 컨트롤 2를 눌러서 테두리 탭에 여기 한번, 여기 한 번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러시고 나셔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데 요거는 입력하시는 거 아니고요. 여기 이 부분도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회비 국내 전용 포인트 적립률, 연회비 국내 적용은 어떠한 키를 이용해서 하죠?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하니까 Alt, 엔터, Alt, 엔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입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겠습니다. 이를 한 단위 구분 기호는 입력하지 마시고 처음에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시면 기본적으로 똑바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숫자는 입력하실 때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 넣지 마시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가운데 정렬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오른쪽 정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여기 기출문제집에 보시면은 이 세 부분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원회비 국내 적용과 가입자 수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드래그 해주시고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그리고 나서 홈에 이 쉼표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쉼표 스타일이 달려있는 것 자체가 표시 형식이라고 해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은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여지는 화면만 표시 형식이고요. 진짜는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는 게 진짜 원본이고 쉼표 스타일의 표시 형식은 회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센트 있는 곳도 눌러보면
퍼센트는 당연히 2.1%고요. 이 같은 경우는 표시 형식이 백분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나셔서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신 작업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의 11,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로 정렬하여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할 것. 지금 이제 이것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제목에 도형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위를 입력한 후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불골은 굴림에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도형을 넣을 건데요. 도형의 종류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엑셀에서 도형은 삽입에 있습니다. 엑셀에서 도형은 삽입에 도형에 있고요. 도형이 지금 시험지 보시면은 기출문제집 보시면 B열부터 G열 조금 넘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을 클릭하시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했는데 거의 사각형은 사각형 부분에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름이 떠요. 찾아주시면 되는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B열부터 G열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요. 도형을 그리시고 나시면 이 윗부분에 보시면 서식 탭이 생겨요. 그리고 도형을 클릭을 안 하고 워크시트를 클릭하시다 보면 서식 탭이 사라져요. 이 도형의 색깔과 그림자를 넣기 위해서는 서식 탭을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서식 탭에서 여기 보시면은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도형의 색깔이 지금 여기 보면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도형 서식에 이 도형을 클릭하고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노란색을 눌러주시고요. 그림자는 여기 도형 효과에 있어요. 도형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림자로 가셔서 찾아요.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오프셋 오른쪽이 얘일 거예요. 얘를 딱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도형의 글씨를 먼저 작성하지 마시고 먼저 입혀주세요. 굴림에 24 검정 굵게 홈에 가서 글꼴에서 굴림에 여기 숫자 24라고 손으로 쓰고 엔터. 얘가 굵게죠? 굵게 해주시고 글자 색깔 검정하세요. 도형의 기본적인 색깔은 흰색이에요. 검정색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커서가 왼쪽에 가 있잖아요. 여기 시험 기출문제집 보시면 도형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는 도형의 가운데 정렬을 2번 하셔야 돼요.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게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 두 번째 위에 거 한 번,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씩을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써주세요. 5월 프로모션 파드 순위. 5월 프로모션 파드 순위. 이렇게 써주시면은 바로 도형의 글씨가 써집니다. 도형의 글씨를 쓰실 때는요, 클릭하고 그냥 작성하시면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래요. 단 원본 삭제. 그거 누구 말하는 거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임의의 셀에 만들 거예요. 만드셔서 그림으로 갖다 붙이실 건데요. 지금 이거를 똑같이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행의 하나, 둘, 셋, 넷. 이 행의 사열이죠. 이 결제란 자체가. 그래서 임의의 셀이라고 했는데 표에 영향받지 않는 곳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만드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열의 너비도 줄여야 되고 모양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시다 보면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 만드시는 게 아니고 표에 영향받지 않는 곳에 만드셔야 되는데 한 요 정도 있죠. 여기. 이 정도에다가 만드시면 좋아요. 이행의 사열이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행의 4개, 사열, 임의의 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림으로 갖다 복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상 테두리를 먼저 넣어요. 홈에 가셔서 여기 테두리라고 있죠?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의 결제가 병합이 되어져 있고요. 한 셀에 여러 줄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블럭을 잡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별 써주고 Alt, 엔터를 눌러서 새 써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나머지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담당 선임 팀장 담당 선임 팀장 그림으로 갖다 복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얼추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제 부분이 날씬하고 담당 선임 팀장은 날씬하고 여기는 좀 뚱뚱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 선임 팀장을 가운데 정렬, 홈 탭에 요 가운데 맞춤 있죠? 그거를 눌러주시고 결제란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열머리글을 이용해서 줄여주시고 여기 담당 선임 팀장은 행 높이를 줄여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여기 17행이죠.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임의의 셀에 적당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결제란을.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 부분에 그림으로 갖다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거를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서 먼저 복사키를 누를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C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C는 복사하기라고 했죠. 복사하기. 먼저 그림으로 갖다 붙이기 전에 컨트롤 C를 누르셔서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C를 누르면요. 이렇게 결제란 부분에 찌글찌글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보시면 이쪽 부분에 결제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그냥 갖다 붙여 넣으시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갖다 붙여 넣으라고 했으니까 홈 탭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그 밑에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결제란이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보고 여러분이 크기를 적당하게 늘리거나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H열이랑 J열이 바짝 붙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 보시면 원본을 만든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래요. 그냥 원본을 삭제하실 때는요. 제일 쉬운 거는 여기 머리글 있죠. 여기 부분. 제 거 같은 경우는 K열부터 N열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 부분을 머리글을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이게 가장 쉬우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까지 됐고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D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워주래요. 색깔을 칠하라고 했거든요. B14에서 J4 그러니까 여기 기출문제집 보시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면색이. 색깔을 칠하라는 얘기거든요. B4에서 J4 드래그.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눌러주시고 G14 클릭, I14 클릭.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이 페인트 통에서 주황. 주황색은 얘가 주황입니다. 이렇게 주황색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관리코드 B5에서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H14셀이 어디냐면은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H14셀에 여기 보시면 DJ2-312가 촌으로 쓴 게 아니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 B5에서 J12 부분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H14셀에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눌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H14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아이고 여러분 뭐가 이상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엑셀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 H14셀에라고 했으니까요. H14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쯤에 데이터 요성 검사 있어요. 그 그림을 눌러주세요. 요거를. 그리고 유효성 검사하실 때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원본 있는 부분 있죠. 클릭하시고 기출문제집을 봐야 돼요. 셀 주소는 달라지니까 B5에서 B11이에요.
여기 원본을 클릭하시고요. B5에서 B12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에 B5에서 B12가 들어가거든요. 확인을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H14셀에 이렇게 양쪽에 하살표가 생기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DJ2-312를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사용하라고 쓰는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나중에 함수랑 같이 연동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 서식에 H5에서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붙이래요. 여기 보시면 천 단위 표시도 같이 넣어주고 뒤에다 명을 붙여주라고 했거든요. H5에서 H12분이 여기에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이렇게 뭐 명을 붙여라 그랬을 때 이렇게 명을 붙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하고 뒤에 단어 같은 걸 넣었을 때 똑바로 잘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셔서 숫자 뒤에다가 단어를 붙이는 거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항상 문제에서 여기 보면 숫자 뒤에라고 나오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숫자 뒤에 뭘 붙여라 라고 했을 때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은 샵, 콤마, 샵, 샵 0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면서 천 단위가 넘어가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되고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 계속 나오니까 이거 외우세요. 샵, 콤마, 샵, 샵, 0. 그러면은 해볼게요. 그리고 셀 서식에다가 해주라고 했죠? 아까 셀 서식 단축키가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H5에서 H12를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1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있어요. 뭘 클릭하시고 샵, 콤마, 샵샵 0이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이에요. 이 샵, 콤마, 샵샵 0을 눌러서 그 뒤에다가 명을 붙여야 되니까 쌍따옴표명, 쌍따옴표 이렇게. 꼭 이런 창 안에서는 문자열 입력하실 때는 양쪽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여기 뒤에 명이 붙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하시려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진짜 원본은 15,720이 진짜예요. 그리고 홈탭에서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원본은 천 단위 표시가 없는 15,720원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숫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15,000 이게 천이 넘어가니까 세 자리가 넘어가니까 천 단위 표시가 붙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5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천 단위 표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 형식을 걸어놓고 여러분이 숫자를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천 단위가 넘어가면 천 단위 표시하고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으면 천 단위 표시 안 하면서 뒤에다가 여러분이 붙이신 단어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숫자 뒤에 뭘 붙여라 그러면은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 뭐라고요? 샵, 콤마, 샵, 샵, 0 이거를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 연회비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여기서 이름 정의라는 건요. 저희 사람 언어로 바꾸면 개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명. F5에서 F12 영역에 연회비로 이름을 개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정의는 쉬워요. 뭐였죠? F5에서 F12. F5에서 F12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연회비라고 써주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요. 그때부터 F5에서 F12는 연회비라는 이름, 개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함수 사용하실 때 왜 사용하는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1작업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무리 하실 때는 여기 보면 눈금선 있죠. 1작업만 눈금선을 지워주셔야 돼요. 보기에 여기 보면은 눈금선 체크돼 있죠. 눈금선을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마무리해 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